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가 당시 서 씨의 군부대 지역대장 예비역 중령을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휴가가 연장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특혜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당직 사병과 부대 지원 장교 등 2명의 대위를 조사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제 조사를 받은 사람이 휴가 처리를 해준 승인권자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상황 중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A 중령은 당시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였습니다. 검찰은 이틀 전인 지난 9일엔 관련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당직 사병과 함께 부대 지원 장교였던 B대위, 그리고 서 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은 C대위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B대위와 C대위는 3개월 전인 지난 6월에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B대위는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병가 연장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C대위도 당직 중 서 씨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상급 부대로부터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이 추 장관이 서 씨의 휴가 연장에 관여한 증거라면서 공개한 문건에 대해 국방부에서 작성한 내부 기록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건엔 서 씨의 부모님이 민원을 보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입니다. 만약 추 장관이 전화를 걸었다면 그동안 아들 휴가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 해명이 필요합니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겁니까?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서 씨의 휴가 연장 승인 명령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 씨 휴가는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등에 대해서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오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차별적인 폭로는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에 나온 입장입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미애 장관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무차별적 폭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도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서 일병은 어떠한 특혜도 없이 군 생활을 마쳤으며 그럼에도 각종 의혹들을 사실인 양 쏟아내는 언론과 야당의 정치 공세는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건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뒤 당내 기류가 적극적으로 바뀐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다만 당내에선 여전히 법적 문제 이전에 국민 감정의 문제란 반론도 있습니다. 여당의 한 의원은 병역은 민감한 사안인데 추 장관이 진작 진정성 있게 해명했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충남 금산의 한 요양원에서 밤사이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2명까지 포함하면 감염자는 모두 9명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직원 1명이 이미 양성 판정을 받은 고려대에서는 이과대학 교수가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충남 금산의 섬김요양원에서 그제 50대 요양보호사 A씨와 70대 입소자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어제만 7명의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60대 요양보호사 2명과 입소자 5명입니다. 50명에 가까운 입소자 전원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일단 나머지 인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A씨와 B씨 중에 누가 먼저 감염됐는지, 어디서 전파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 두 사람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입소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해 방역당국이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80대 입원 환자와 50대 간호조무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 조치됐습니다.
경기 시흥에서도 입원 환자가 감염됐고 경기 용인에서는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8일 교직원이 감염돼 건물 2곳의 문을 닫고 접촉자 조사를 하던 고려대에서 이과대학 교수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어 학생에 대한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다른 접촉자 10여 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국내 5대 대형 병원 중 한 곳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감염자만 18명입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2,400여 개의 병상의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 병원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8명입니다. 지난달 안과병동에서 간호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겁니다. 관련 확진자 8명이 나온 곳은 재활병원 7층인 71병동입니다. 이곳은 재활병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래 진료 중단됐고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이곳 말고도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각 병동을 다니며 환자의 식사를 전달하는 외주 배식업체 노동자 10명입니다. 재활병원에서 감염된 7명은 환자와 보호자, 간호사와 파견업체 직원 등 다양하고 이 중 파견업체 직원 가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모릅니다. 영양팀과 이 재활병원 간의 어떤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 방역당국은 배식 노동자 업체 사무실이 있는 병원 본관을 통제하진 않았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센트럴병원에서도 입원 환자 3명이 추가 확진됐고 평택의 한 병원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영국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 지난 8일 갑자기 중단됐죠. 임상시험 참가자 가운데 한 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임상시험이 재개된다면 이번 연말까지 백신의 효능을 입증하겠다고 거듭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개발 중단에 대해 낙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최고 경영자인 파스칼 소리오가 백신의 효능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합니다. Are you protected for 12 months? Are you protected for 2 years or more? And this answer will only come as the trials continue. We should know that before the end of the year. 임상시험이 재개되면 연말까지 효능을 입증할 거라는 겁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8일 영국의 임상시험 참가자 중 한 명에게서 원인 모를 질환이 나타나 시험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영국과 인도에서 2상 임상시험이, 미국과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 참가자에게 나타난 질환이 척수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리오 최고 책임자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독립위원회에 제출해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the decision is in their hands, and there's nothing we can do to learn more until basically the whole process has unfolded.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임상시험이 일시 중단됐다고 낙담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개발은 기업 간, 국가 간 경주가 아니라며 백신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건강하다며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김 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를 공개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에게는 핵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조롱하지 말 것을 경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과 다시 진지한 대화를 하기 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트윗 10여 개를 잇따라 올리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건강하다며 그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짧은 내용입니다. 왜 이런 언급을 했는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책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와
그에 대한 거침없는 평가가 공개된 것과 무관찮아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을 둘러싸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드워드가 친서를 확보한 후인 지난 1월 그에게 전화를 해 핵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김 위원장을 조롱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친서 공개가 북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 건강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면서 진지한 대화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then hope we can one day again have a serious conversation to convince Chairman Kim that the best thing to do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is to fully denuclearize. 우드워드의 신간과 관련해선 자신이 김 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조율한 첫 당국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부여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에 반발하는 시위가 콜롬비아에서도 열렸는데요.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7명이 사망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경찰 2명한테 제압당할 남성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테이저 건을 쉴 새 없이 쏩니다. 현지 시간 8일 밤 변호사이자 택시 운전사인 오르도 네스 씨는 친구들과 거리를 지나다 경찰관 2명과 맞닥뜨렸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규정을 어기고 길거리에서 술을 마셨다고 의심한 겁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을 더 사기 위해서 집 밖에 나선 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르도 네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친구가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곳곳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한 경찰 지구대를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7명이 숨지고 경찰 114명과 시민 248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콜롬비아 반정부 시위 때도 18살 청년이 경찰이 쏜 발사체에 맞아서 숨진 적이 있습니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희생자를 추모한 뒤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필리핀 네티즌들 사이에서 반한 움직임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네티즌들의 인종차별적 댓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 문신 때문에 화가 났다면 죄송해요. 한국을 사랑합니다. 용서해주세요. 필리핀의 소셜미디어 스타 벨라 포치가 지난 6일 올린 글입니다. 우길기 문신을 자신의 팔에 새기고 춤을 추는 영상을 올린 걸 한국 네티즌들이 비판하자 역사를 몰랐다며 사과한 겁니다. 포치의 틱톡 팔로워는 1,700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4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은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필리핀인을 가리켜 작고 가난하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등 인종차별적 메시지까지 던진 겁니다. 필리핀 네티즌들은 즉각 한국에 반대한다, 필리핀에 사과하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해당 해시태그를 단 글은 그제 하루 35만 건 이상, 어제도 20만 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필리핀에 사과한다는 해시태그를 달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언급하는 트윗도 나왔습니다. The Philippines was the first ever Asian country to send soldiers to the Korean War. 정부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SNS상 논란이 양국 국민 감정과 국가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2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을 만든 그룹 방탄소년단이 다른 주요 차트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일인 건지 이들이 쓴 새 역사의 의미를 외신들도 주목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에서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싱글 차트인 핫백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에 오른 데 이어 이번엔 디지털송 세일즈, 캐나디안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까지 모두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스트리밍송에선 9위, 멕시코 에어플레이 5위,
팝송 차트에서도 18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SNS를 기반으로 아티스트의 인기 척도를 나타내는 차트 소셜 50에서는 무려 165주 연속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신도 방탄소년단의 행보에 주목했습니다. 포브스는 방탄소년단이 각종 차트에서 정상에 오르는 것은 이제 그들의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 됐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2주 연속 빌보드 핫100 1위를 지켜내며 팬들의 기반도 더욱 단단하게 굳혔다고 평가했습니다. 닐슨 뮤직이 조사한 다이너마이트의 라디오 방송 포인트도 한 주 사이 38%가 증가한 1,600만을 획득했다며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악 프로그램뿐 아니라 토크쇼 등 다수 TV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방탄소년단은 오는 17일 MBC 아메리카 갓탤런트에서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